자, 보시면 옆에 가보시면 그 30페이지에 가봅시다. 자, 30페이지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보니까 무슨 뭐 네모박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MDL, OH 세 가지가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DMDL, OH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보니까 DM과 DL 묶어놨네.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 DL하고 OH도 묶어서 오른쪽으로 빼놨네.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가공원가, 전환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 똑같은 말이니까 이 두 가지 표현 다 좀 알아두셔야 된다. 세트로 이 표현을 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우리 교재에서만 해도 가로 7번 분류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까지 온 거예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1, 2번을 다 했으면 이제 그 중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가로 3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가 뭔가요? 행태. 행태는 말 그대로 행, 뭐 행진할 때 행, 움직일 행에다가 태는 뭐 상태, 형태 할 때 그 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원가를 한번 분류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을 한번 봤더니 어떤 그 원가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변동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고정 원가라고 하는 놈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변동원가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변동원가는요 우리 특성이 이래요. 자,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원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산량과 총원가를 한번 따져보니까 생산량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얘네들이 좀 어떻게 변하느냐. 총원가가 처음엔 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됐더니 얘도 20원이 되는 거예요. 3개가 됐더니 얘도 30원 되고요. 4개가 됐더니 얘도 40원이 되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거. 자, 생산량이 변하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변하면서 총 원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따라서 변하고 있죠. 따라서 변하고 있다 보니까 변동원가예요. 뻔한 얘기죠. 그렇죠? 자, 비슷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산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원가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원가가 얼마인가라는 걸 봤더니 40원이에요. 이래도 40원입니다. 이때도 40원이고요. 이때도 40원이다 라고 쳐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 생산량이 늘어나든 말든 지금 총원가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그냥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뭐라고 하느냐?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자, 재료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 배웠거든요. 재료비는 변동비겠어요? 고정비겠어요? 치킨을 한 마리 튀기려면 닭 몇 마리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되겠지? 치킨을 10마리 튀기려면 닭도 10마리 있어야지. 갑자기 9마리인데 치킨 10마리가 됐다. 그럼 그건 사기인 거예요, 그냥.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치킨을 많이 튀기려면 당연히 닭값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당연히 변동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내요. 이거는 변동비겠어요? 아니면 고정비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고정비겠죠. 왜냐면 치킨을 많이 튀기든 말든 어쨌든 건물에 대한 임차료라고 하는 건 약속된 그 금액을 그냥 갖다 주는 거니까 당연히 임차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정비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해되셨으면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잘 보니까 지금 한 얘기는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라고 하는 거 보통 회계에서 이렇게 골뱅이를 쓰거든요. 단위당 원가가 얼마인가 요거 한번 따져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당 10원이었대요. 그럼 뭐 하나당 10원이지 뭐 이렇게. 이건 10원입니다. 두 개에 20원이었으면 하나당 얼마인가요? 이때도 10원이에요. 세 개에 30원이었으면 하나당 이것도 10원이네. 네 개에 40원이면 이것도 당연히 10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이름을 붙여주긴 했는데 그 변동원가라는 이름은 총원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지 단위당 원가로 따져보면 오히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세로축을 우리가 원가의 금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조업도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업도는요 뭐 우리가 시험에서 조업도가 뭔지 써보세요 이런 말은 안 나오니까 조업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일을 얼마나 했는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조업도가 늘어났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업도가 훨씬 더 큰 말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조업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많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기계를 많이 돌렸다
아니면 뭐 전기를 많이 썼다, 뭔가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퉁쳐서 조업도 이렇게 부른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좌우지간 조업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례에서는 생산량이 높았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총원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총원가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근데 단위당 원가는 어땠어요? 단위당으로 따져보면 조업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원가는 어떻게 됐었어요? 무조건 10원으로 일정했었죠. 한마디로 단위당으로 따져보면 그냥 이렇게 플랫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단위당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고정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고정비 가지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자, 고정비는 총원가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단위당 원가 한번 봅시다. 자, 단위당 원가를 한번 짚어보시면 한 개일 때 40원이래요. 그럼 40원인 거지 뭐, 한 개당. 두 개에 40원이면 한 개당 얼마인가요? 하나당 20원이 되겠네. 세 개에 40원이면 하나당 뭐 13.3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개에 40원이면 하나당 10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고정원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건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조업도가 움직이든 말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사실 단가로 따지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가로축을 조업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세로축을 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총원가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40원으로 일정했었어요. 이게 바로 총원가 관련된 그래프였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단위당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아, 단위당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자체적으로 말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말문제를 대비해서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배우셨던 분들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CVP 분석이라는 걸 배웠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죠? CVP 분석. 그렇죠? 네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쳐줬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자, CVP 분석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 CVP에서요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 가정 중에 우리가 세 가지가 일정했었어요. 하나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원가 측면이었는데, 나머지 두 개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단위당 제가 그냥 할게요. 자, 단위당 변동원가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일정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도 일정했냐면 고정비의 총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정했었다고요. 자, 우리가 뭐 뒤에 가서 배울 얘기지만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CVP에서 이제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 나중에 저런 거 배우나 보다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그냥. 자, CVP 가면 이런 거 배운다고요. 판가에서 변동비를 빼주면 개당 공원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Q를 부패해주고 고정비를 날려주면 이게 바로 영업이 있다, 뭐 이런 거 배운다고 이렇게. 이런 걸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CVP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이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식이 자꾸 변해. 판매량이라는 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판매량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몇 명 올 거냐, 이런 컨셉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변수예요. 얘는 변수이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변수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2개 이상 있으면 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기본 가정으로 얘가 변하니까, 얘가 변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얘를 알려면 얘가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만 딱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 가정에다가 이거 일정, 이거 일정, 이거 일정이라는 말을 깔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이거 뭐 수익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요. 왜? 단위당 변동비잖아. 일정하잖아요. 단위당 고정비의 총액이잖아. 저거 일정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변동비는 총액은 막 변하는데 단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숫자는 총액이겠어요? 아니면 단가겠어요? 당연히 단가가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자, 방금 CVP식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일단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뭔가 식을 배운대. 어쨌든 뭔가 어떤 공식을 하나 배우는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내가 외우고 있는 일단 공식 속에 변동원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변동원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변동원가가 문제의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총액도 나와 있고 단가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뭘 넣을 수 있겠어요? 총액을 넣어라. 어떤 숫자 넣으실래요? 10원 넣으실래요? 20원 넣으실래요? 30원 넣으실래요? 뭐 넣으실래요?
총액을 넣으라고 한다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뭔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내가 뭔가 식을 외우고 있는데 그 안에 변동비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면 변동비는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당연히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야 그게 상순위가 걔를 딱 넣겠죠. 이렇게.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리 목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고정비라고 하는 것도 총액과 단가가 어떤 패턴을 갖는지 이거 배웠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식에 고정비의 금액이 들어가야만 답이 나오는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고정비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총액을 넣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단가를 넣어야 되겠어요? 단가를 넣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총액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객관식반 가면 제가 이제 요령 같은 것들을 좀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본서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냥 원리,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드린다면 객관식반에서는 빨리빨리 푸는 게 장땡인 거니까 이렇게 자료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도 막 가르쳐 드린다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변동비인데 만약에 총액 자료가 주어졌잖아요. 빨리 단가로 바꿔야 돼요. 고정비인데 만약에 단가 자료를 줬잖아요. 그럼 빨리 총액으로 바꿔놓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좀 배우기로 하고 여튼 이런 특성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한테는요. 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한데 고정원가는 왜 총액이 일정하고 단가는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한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인 게 뭐냐면 사실상 단위당 원가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한번 굳이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거죠. 자,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총원가들을 단가로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총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끝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총원가가 있는데 그 자식을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변고정비 나눠봅시다. 그냥 나눠서 단위당으로의 어떤 변동원가다. 변동원가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바꿔줘 보죠. 이렇게 총으로 변동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같은 얘기를 단위당으로의 고정원가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총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걔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 녀석을 생산량이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나눠주면 그냥 이게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요. 변동원가다, 고정원가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건 총액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한마디로 변동원가에서 만약에 생산량을 늘려버립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2배가 됐다 쳐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총변동원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2배가 되는 거야. 2배로 생산했으니까. 치킨을 2배 만들었으니까 닭도 2배 써야 되거든요. 당연히 얘도 2배로 올라갑니다. 얘도 2배, 얘도 2배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자, 하지만 고정원가 대표적으로 임차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치킨을 많이 튀기든 말든 임차료 어떻게 됐었어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며.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쭉쭉 올라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뚝뚝 떨어지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변동비는 뭐가 일정, 고정비는 뭐가 일정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우는 거는요. 외우고 싶으시면 아주 신나게 외우시면 돼요. 세법이나 혹은 뭐 민법이나 뭐 이런 데에서 신나게 외우시면 되니까 우리 원가관리학에서는 외우는 걸 좀 최소화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거기 보시면 이제 3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변동원가랑 동그라미 2번 고정원가 이쪽에 잘 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씩 나와 있는데 왜 2개씩이냐면 Y축 자세히 보시면 왼쪽 거는 총원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단위당 원가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변동원가는 잘 보니까 단위당 원가가 그냥 쭉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총원가가 그냥 쭉 일정한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 둘도 일단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준변동원가랑 준고정원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앞에다가 우리가 준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세미인 거야, 세미. 준변동원가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준변동, 준고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 세로축은 역시나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조업도입니다. 이렇게. 조업도, 여기도 조업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준변동원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변동원가 비스무리한 거예요. 변동원가인데 뭐만 살짝 틀린 거지. 뭐가 살짝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통신 요금 냅니다. 핸드폰 요금을 내는데 물론 뭐 요금 제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핸드폰 요금이라는 건 당연히 핸드폰 통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내야 되거든요.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당연히 원래 변동비여야 된다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한 통도 전화를 안 해도 돈을 얼마 내야 돼요. 기본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요금이라는 것도 내가 거리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돈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당연히 변동이라고요. 하지만 내가 택시를 타자마자 1m도 안 가고 바로 내려도 물론 뭐 그런 경우에 돈은 안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터기에 돈이 찍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조업도가 빵이라도 어느 정도의 돈은 깔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이만큼 잘라보자고 이렇게. 이만큼 잘라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라며. 무조건 동일한 금액을 깔고 가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어요? 이건 고정비인 거야. 이건 고정비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어느 조업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여기는 변동비 성격인 거죠. 변동비랑 고정비가 조금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데 딱 봤을 때 변동비처럼 생겼으니까 준변동원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고정비랑 변동비가 둘이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혼합되어 있는 거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도 하냐면 얘를 혼합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혼합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같은 표현이니까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변동원가 혹은 혼합원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준고정원가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준고정원가는 이런 거예요. 고정원가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쭉 플랫한 거 이걸 고정원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정원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장치에 대한 임차료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계를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기계가 무슨 기계냐면 내가 이 기계를 열심히 돌리면 내가 원하는 물건 1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최대 암만 만들어봤자 1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100개 넘어갈 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기계를 한 대만 빌려왔어요. 그럼 한 대에 대한 임차료가 이렇게 쭉 있을 건데 그 임차료는 고정일 겁니다. 자,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웬걸? 조업도가 100대가 넘어갔어요. 한 대 가지고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한 대 더 빌려와야 되는 거니까 따블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대가 넘어갔어요. 그럼 한 대 더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대 또 갖고 와서 이렇게 됩니다. 또 100대만큼 더 추가됐다라고 한다면 한 대 더 빌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한마디로 구간 하나하나만 보면 플랫하니까 고정비인 건데 전체적으로 한 발 딱 떨어져서 보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생겨서 마치 변동비 같잖아요. 고정비인데 변동비처럼 점점 올라가니까 얘를 약간 세미 고정원가, 준 고정원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다른 말 하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림을 그려놓아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단 원가라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계단 원가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준변동원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거 얘네 둘을 꼭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계단 원가 얘기를 하니까 요새 열심히 살을 빼놨는데 또 다시 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열심히 오르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이 강서구 마곡동이거든요. 거기서 차를 뭐 절반 정도는 차에 갖고 오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타고 와요. 자전거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 좀 넘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오면서 나름대로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해서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오는데 같이 이제 회계사 하는 제 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그 강사분들 중에서 그분 하시는 그 과목 중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그분이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이제 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이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기서 저 오늘 포르쉐 한 대 샀어요 이러는 거야. 야씨 누구는 자전거 타고 오는데 갑자기 포르쉐 타고 오냐 그래갖고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약간 계단을 막 그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확 나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포르쉐까지는 안 바라니까 뭐 그래도 저도 먹고 살일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열심히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여튼간에 여기까지 좀 보고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만 쉬었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오시죠.